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시험 발사체가 오늘 오후 발사를 앞두고 어제 오전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대 이송과 기립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과기정통부와 항우연은 어제 오전 8시부터 시험 발사체를 발사대로 이동시켜 장착하고 기립과 점검을 모두 마쳤으며 발사 예행 연습도 특이사항 없이 정상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우주센터 주변의 강수 가능성이 낮고 비행 궤적상의 낙뢰 가능성도 거의 없어 발사를 위한 조건을 만족시킬 것으로 예측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최종 발사 시각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각 시군마다 그 지역의 대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음식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최근 장어 요리가 유명한 녹동항 일대 야간 경관과 어울리는 장어거리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어 관심이 높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군 도양읍 녹동항, 소록도와 거금도, 검은도로 가는 길목이어서 연중 관광객이 북적이는 곳입니다. 해안가를 따라 도로와 주차장이 있고 길 건너편에는 20여 곳의 식당이 성업 중입니다. 이미 다양한 레시피의 장어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곳으로 널리 알려진 곳입니다. 최근에는 인공섬인 바다 정원이 조성되면서 식당가를 찾는 발길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이곳에 전남도 1시군 1남도 음식거리 조성 사업으로 10억 원을 투자해 장어거리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주차장과 도로 경계가 불분명해 혼잡했던 450m 구간에 야간 조명이 있는 보행 통로가 조성됩니다. 장어거리를 상징하는 조형물과 함께 음식거리 종합 안내판도 설치됩니다. 녹동항을 중심으로 형성된 장어 음식점의 가치와 특성을 살리면서 대표 먹거리를 브랜드화하는 사업으로 고흥의 맛과 멋을 즐기고 휴식과 교감이 있는 거리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고흥군은 특히 공사 기간 동안 주변 상가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장기적인 활성화 방안도 구상 중입니다. 앞으로도 녹동항 장어거리가 조성된다라면 더욱더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장어탕에 대해서 유명세를 알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통의 맛과 흥이 어우러진 고흥 장어거리 조성공사는 내년 3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전남 동부 자치단체들이 내년부터 농약 허용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광양시는 내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인 농약 허용 기준 강화와 관련해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마을 단위와 농업인 단체 교육에 나서고 있습니다. 농약 허용 물질 관리 제도는 국내 사용 등록이나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된 농약 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로 내년 1월부터 모든 농산물로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순천문화재단이 추진된 지 7년여 만에 내년 초 설립됩니다. 시의회 협조와 다양한 지원자 등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 적절한 업무 분장과 함께 문화예술 분야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순천문화재단. 지난 2012년부터 밑그림을 그려왔던 이 사업이 본 궤도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재단 창립을 위한 공모를 거쳐 창립총회와 사무국 구성 등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이후 10여 명으로 구성된 재단이 출범하게 됩니다.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추진된 지 7년여 만에 재단 설립이란 결실을 맺게 됩니다. 관련 조례안을 두고 시와 마찰을 빚었던 의회가 최근 정관 동의안을 의결해 원활한 사업 추진도 기대됩니다. 문화예술 활동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많이 마련하도록 점검하고 또 제안하는 이런 역할을 의회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순천시가 실시한 공모 결과도 재단의 첫걸음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인 임기 2년의 임원 자리를 두고 각계각층 인사 55명이 지원하면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순천의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현황과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는 자원들,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예술 단체들과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좀 구축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초 순천문화재단이 설립되면 문화예술 관련 지원과 인력 양성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꼼꼼한 업무 분장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업무를 분담해 문화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꾀하는 만큼 옥상호 기구란 오해를 없애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소년을 비롯해 문화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추진 등 지역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개발도 재단이 짊어질 역할로 남아 있습니다. 시민들을 바라보고 해야지 자기 자리를 지킨다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문화재단이 좀 활용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순천의 다양한 문화가 집대성되고 뭔가 기록되고 문화재단의 역할이지 않는가 싶고요. 치열한 공방과 숙성된 고민의 시간을 거쳐온 순천 문화재단. 재단이 생태도시와 문화도시 한 축으로서 지역민의 기대에 호응하는 성과를 얻어낼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수능을 치른 고3 학생이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전봇대를 들이받고 숨졌습니다. 새벽녘 렌트한 차량을 과속으로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 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마주오던 차들은 속도를 줄입니다. 어제 새벽 4시 20분쯤 여수시 학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네, 이곳은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고의 충격으로 전봇대에서는 변압기도 떨어졌고요. 벽 쪽을 보시면은 타이어가 튕겨져 나간 자국도 남아 있습니다. 젊은 애기들이 술 먹고 혼자 차를 끄고 어디로 가려가 보는데 밑배로 오다가 그랬다 하더라. 사고 차량 운전자는 광주의 한 고등학교 3학년인 조모군. 조군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얼마 뒤 숨졌습니다. 조군은 운전면허가 있던 자신의 친구가 빌린 차를 타고 여수에 사는 또 다른 친구를 보러 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조군은 사고 당시 잠깐 나갔다 온다며 자리를 떴고 이어 혼자 운전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남은 흔적 등을 토대로 과속이 사고 원인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일행이 사고 전날 저녁 술을 마셨다고 증언한 만큼 음주운전일 가능성도 확인하기 위해 혈액 측정을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4월부터 1년여 동안 순천과 대구 등에서 고의로 접촉사고 100여 건을 내고 보험금 12억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39살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추가 범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회사를 설립하고 공범들을 채용했으며 피해 차량을 일부러 추돌하거나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 차량들을 확인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사기꾼에게 속아 거액을 송금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시장이 돈을 보낸 목적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윤 전 시장이 돈을 보낸 실제 목적이 무엇인지를 주목하고 있다며 윤 전 시장을 상대로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사기 용의자 49살 김모 여인에게 송금한 돈 4억 5천만 원 가운데 윤 전 시장이 지인에게 빌렸다는 1억 원에 대해서도 출처를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용의자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여러 정치인에게 범행을 시도했으나 성공한 건 윤 전 시장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취임 9달 만에 낙마했습니다. 친형의 도피 행각을 도운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데다 태양광 업체를 운영했던 이력까지 논란이 되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농어촌공사 최규성 사장이 청와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최 사장의 사표는 하루 만에 수리됐고 취임 1년도 안 돼 결국 퇴진했습니다. 최 사장은 친형인 최기호 전 전북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자신에게까지 확대되자 크게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최 전 교육감이 도피 생활을 한 과정에 최 사장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최 사장이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전격 사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다 태양광 업체 대표를 역임한 이력 역시 농어촌공사 사장직을 수행하기 어렵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 사장은 자신이 대표로 있던 태양광 업체가 농어촌공사와 거래가 없었다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지만 7조 원대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공기업의 수장으로서 부적합하다는 여론을 돌파하기엔 부담이 컸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 사장의 낙마로 7조 원대의 태양광 사업 계획도 결국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군민 대통합과 화합으로 새로운 고흥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고흥군의 민선 7기 역점 시책인 군민 하나되기 운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고흥군은 어제 군민 하나되기 운동 추진협의회를 열고 53명의 신규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한 데 이어 앞으로 계획 수립에서 실천, 평가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협의회가 주도하는 효율적인 실천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협의회는 또 과거의 편가르기식 풍토를 청산하고 공직자와 군민, 향후까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의식개혁 운동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청춘창구가 디자인 상표 등록을 마쳤습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이번 상표 등록으로 청춘창구의 이미지 제고와 함께 창업과 관련한 일자리 정책 추진과 청년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곡창구를 개조해 만든 청춘창구는 그동안 입점한 5곳이 개인 창업에 성공하는 등 청년 일자리 창출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전남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도내 특성화고 학생 15명이 합격했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어제 발표된 분야별 합격자 발표 결과 순천 공고 3명과 여수 공고, 청암고 각각 1명 등 모두 15명이 합격했으며 이번 포함 올해까지 40명의 특성화고 학생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가을 황사가 내륙 곳곳으로 더 퍼졌습니다. 현재 중부지방과 전라도를 중심으로 황사가 관측되고 있고요. 현재 황사 농도를 보시면 경북 문경이 183, 충북 천안은 172, 서울 관악산도 121마이크로그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곳곳으로는 미세먼지 특보도 발령 중에 있습니다. 현재 경기 중북부와 대전, 충북 남부지방과 강릉에는 미세먼지 경보가, 그밖에 중부지방과 전라도, 경북으로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수도권 지방은 황사 농도가 조금씩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부지방은 오늘 아침까지, 남부지방은 오늘 오전까지 황사 영향권에 들겠고요. 미세먼지가 완전히 해소되는 시점은 이보다는 시간이 조금은 더 걸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도, 원주는 1도, 대구는 3.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10도, 전주 10도, 부산은 16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초에는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